7회 말에 이 황금 찬스를 놓쳤지만은 안 좋은 흐름을 또 8회 초에 좋은 수비로 우리가 넘기고 또 8회 말에 그 흐름을 받아가지고 또 전준우 선수가 역시 캡틴다운 활약을 보이면서 역전을 시켰고 한태양 선수가 또 안정감 있는 점수까지 만들어주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드업이 되었다. 그래서 이 7회부터 8회까지의 또 9회 초 세이브 과정까지 굉장히 계산대로 착착착착 굴러갔고요. 그러니까 7민기 8준용 9원중으로 잘 굴러갔고 타격도 7회에 미스가 있었지만은 8회 계산대로 굴러가면서 기대했던 바가 이루어지면서 야구가 굉장히 예쁘게 진행이 된 오늘 경기였던 것 같아요. 활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 7월 27일 기아전입니다. 5대3으로 이기면서 5연승을 거뒀고요. 승패 마진이 플러스 10에서 올 시즌 내내 묶여 있었는데 드디어 플러스 11을 달성을 했습니다. 53승 3무 42패 5팀이 5연승. 그래서 이번 주가 굉장히 시작이 불안했는데 그래도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이렇게 또 마무리하고 또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단독 3위 자리를 굳건히 했고 이렇게 되면서 4위하고 KT인데 3게임 2위 LG 이제 2게임 차로 쫓아가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좋고 또 일요일 승리는 항상 기분이 좋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다운 밤이 되고 있고요. 오늘 경기는 나균환 선수 대 네이 선수 매치업이라 사실 조금은 기대를 좀 내려놓고 보는 경기이기도 했지만 제가 어제 마지막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팀이 피승조를 아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충분히 네이 선수만 좀 빨리 내리면은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경기고 이길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했는데 마침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딱딱 맞아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좋은 승리를 거둔 것 같습니다. 그렇고 오늘은 전준우 선수의 8회 말 2타점이 역시나 컸고 오늘 4안타로 굉장히 맹활약을 했는데 앞에 뭐 나균환 선수가 선발로 잘 던지고 이렇게 잘 끌어온 거는 뒤에 좀 얘기를 하고요. 7회 초부터 7회 말부터 좀 이어지는 상황들이 오늘 경기에 좀 하이라이트였고 좀 좋은 과정이 잘 쌓이면서 이길 수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7회 말에 아쉬운 공격으로 끝났는데 그것을 8회 초에 좋은 수비로 흐름을 안 넘겨주고 그러다 보니까 8회 말에 찬스가 와서 점수를 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7, 8, 9회의 상황들을 한번 집중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앞에 1, 2, 3, 4, 5, 6회 상황을 좀 돌아보고 그런 식으로 오늘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7회 말 공격부터 좀 되짚어 볼 건데요. 일단 7회 말에 이때 상황이 2대2 동점 상황이었고 3회 2회에 2점 내고 3회에 2점 주고 그 다음에 3, 4, 5, 6 7회까지는 양 팀이 다 소강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상대 선발 투수들이 잘 던져줬고 7회는 또 불펜들이 나와가지고 막아주면서 소강 상태가 이어졌는데 4, 5, 6회 7회 우린 7회는 홍민기 선수가 나와가지고 막았고 7회 말에 우리가 찬스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보면은 무사 1, 2루의 찬스가 상대 실책으로 이래가지고 황금 찬스가 만들어졌거든요. 선두 타자 전준우의 안타 그리고 한태양 선수가 번트를 냈는데 이게 포수 김태군 선수가 2루에 송구 실책을 하면서 무사 1, 2루에 굉장히 좋은 찬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결정적인 상황 그러니까 네이 선수가 내려가고 나서 불펜이 올라왔는데 이 중요한 상황에서 송구 실책으로 1, 2루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큰 찬스고 여기서 점수를 내야 되는 찬스인데 일단 근데 여기서 한태양 선수가 사실 번트를 못 댔거든요. 그러니까 2루의 송구 실책이 아니었으면 2루 아웃 타이밍이라서 한태양 선수가 너무 잘해주고 있는데 번트 연습은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오늘도 뭐 히트로 너무 잘해주고 또 세게 타점도 올려줬는데 번트는 계속 좀 잘 안 돼서 이거는 뭐 당장 고치긴 힘들 거고 올해 끝나고 스프링 캠프에서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그래도 너무 잘해주고 있으니까 저는 뭐 너무 그래도 좋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유광남 선수 타석으로 이어지는데 여기서 유광남 선수가 번트 실패를 하면서 3루 1루에 포스아웃 되면서 더블 플레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일단 인터뷰로 보니까 슬래시 사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슬래시 사인이 나왔는데 이제 본인이 판단을 하건데 슬래시 하기 좀 힘들고 번트를 됐는데 번트가 잘 된 건 아닌데 사실 막 못 된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전준우 선수가 3루에 진짜 반발의 차이로 이렇게 포스아웃이 됐는데 한 반발 정도 차이가 나죠. 이렇게 아웃이 됐는데 아무튼 여기서 결정적인 번트 실패죠. 그래서 무사 1, 2루 찬스가 2, 4, 1루로 쪼그라졌습니다. 사실 굉장히 큰 미스였고 이게 좀 아쉬운 게 전 보면서 전준우 선수가 좌익수로 지금 나가 있고 7회 말이고 승부를 걸어야 되는 상황이고 더구나 상대 실책으로 만들어진 찬스고 우리가 최준용, 김원중이 있으니까 여기서 2점만 빼면 충분히 이길 수가 있다고 봐서 왜 대주자를 안 쓰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뒤에 전준우 선수가 해결을 했으니까요. 뭐 다 좋게 풀렸지만 아무튼 뭐 그래도 뒤에 해결이 됐으니까 별 문제는 아니게 됐습니다. 보면서는 약간 좀 왜 대주자 안 쓰지? 라는 생각이 좀 하긴 했고요. 네, 근데 어찌됐건 2, 4, 1루로 찬스가 쪼그라졌는데 대타로 나승엽 선수가 나와가지고 네, 또 2구 폭투가 나오면서 2, 4, 3루
그리고 볼넷이 나오면서 2사 1삼루, 그리고 1루 대주자로 이호준 선수가 들어가고 또 장조준 선수가 2사 1삼루에서 6회초 대수비로 들어왔는데 이제 타석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5구째 1루 주자 이호준 선수가 도루를 하면서 2사 2삼루까지 찬스를 이어가는데, 여기서 만약에 안타를 때렸으면은 사실 앞에 이제 번트 실패가 전혀 문제가 없게 되겠지만, 여기서 장조정 선수가 6구 헛스윙 3진대로 물러나면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거든요. 왜냐면 정말 중요한 상황에서 상대 실책으로 만들어진 황금 찬스를 번트를 실패하면서 놓쳤고, 뒤에 또 이어진 상황들에서 또 해결을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보통 이제 야구가 흐름의 스포츠니까 우리가 상대 실책으로 인해 가지고 만들어진 찬스가 날라갔으니까 그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도 8회 초에 좋은 찬스가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8회 초가 좀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출발을 했고 또 시작이 됐는데, 8회 초가 일단 최준용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8회 초를 잘 막았어요. 최준용 선수가 3자범퇴. 근데 최준용 선수도 잘 던졌지만 여기서 수비가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이게 유격수 이호준 선수와 중교수 장도영 선수가 굉장히 좋은 수비를 했고, 저는 이 8회 초에 이렇게 좋은 수비로 넘기는 걸 보고 8회 말에 뭔가 상황이 오겠다는 좀 직감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비를 제가 좀 많이 찝어가지고 칭찬을 하고 싶은데 굉장히 좋은 수비들이 연속해서 나왔습니다. 자, 먼저 선두타자 김호령 선수는 4구 3진이었고, 다음 고종국 선수가 유격수 식삼타인데, 이호준 선수의 수비를 보고 있으면 마치 중력이 반만 작용하는 것 같은, 굉장히 가볍습니다, 못 놀림이. 그래서 이 수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렇게 이제 잡았는데, 사실은 빠져나갈 법도 한 타구였는데 이호준 선수가 진짜 날래게 와가지고 이렇게 타구를 건져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호준 선수는 수비로는 사실은 팀 내 다른 유격수 자원들에 비해서 사실은 레벨 차이가 좀 많이 난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물론 이제 풀타임으로 나오게 되면은 체력적인 문제가 또 생기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민첩함, 센스, 어떤 반응 속도 자체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서, 저는 이호준 선수가 멀리 봤을 때는 우리 팀의 유격수로 가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좋은 수비가 있었고, 그리고 박찬호 선수도 2구 중견수 플라이로 잡았는데, 이 장주성 선수의 수비가 사실은 좀 쉬워 보일 수도 있어요. 쉬워 보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좋은 수비였거든요. 이게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지금 사진을 보시면은 그 타구가 딱 맞았을 때 조금 먹힌 듯한 타구였고, 이 포물선이 좀 낮은 궤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수비를 하기가 제대 쉬운 타구가 아니었고, 지금 사진을 보시면 제가 표시를 좀 해놨는데, 하얀 원이 공이고요. 중견수 장도영 선수 여기 있고, 그러니까 출발을 할 때는 거의 지금 중앙 담장 쪽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잡을 때 보면 이 렉서스 광고판 쪽에 잡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까지 뛰어와가지고 잡았고, 타구도 깔려서 오는 타구에서 굉장히 어려운 타구였는데 정재훈 선수가 이거를 굉장히 어렵지 않아 보이게 잡아냈거든요. 이게 할 수 있는 거는 타구 판단 능력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타구를 굉장히 쉬워 보이게 잡아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처리를 못했으면은 뭐 빠지가지고 3루타가 됐을 테고, 사실은 처리를 해줘야 되는 타구인 것도 맞지만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이거를 아무렇지 않게 처리를 해준 것이 우리가 이런 좋지 않은 흐름에서 다시 흐름을 넘겨받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8회 초에 이 두 개의 수비, 이호준과 장두성의 수비가 굉장히 좋은 기운을 만들어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8회 말에 8회 초를 나이스하게 넘기니까 이제 역전 찬스가 찾아왔고, 이제 이 찬스를 전준우 선수가 살려냈습니다. 일단 선두 타자 고승민의 안타, 그리고 대주자로 김동혁 선수가 들어갔고요. 앞에 안 쓴 김동혁 선수를 이때 썼습니다. 이때 썼고, 손호영 선수가 번트를 성공하면서 1사 이루고, 자연스럽게 그 레이스 선수는 고의 사구를 받게 되고, 여기서 오늘 무안타 경기를 한 아쉬운 이제 윤동희 선수가 1사 1루 찬스 들었었는데, 윤동희 선수가 오늘 무안타를 했습니다만은 이 타석에서 좋은 타구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니까 잘 때렸고 센터 쪽으로 살아서 뻗어나가고 이 중견수 키를 넘길 수 있는 타구였는데, 여기서 김호령 선수가 굉장히 좋은 수비를 하면서 잡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면은 사실 머리 위로 넘어가는 살아가는 타구여가지고 이런 타구 굉장히 어려운 타구거든요. 근데 김호령 선수가 역시 좋은 중견수 수비수답게 이 타구를 잘 잡아냈고, 그러니까 앞에 장두성 선수의 좋은 수비를 또 김호령 선수가 좋은 수비로 응수를 했다고 볼 수가 있고, 좋은 타격이 좋은 수비에 막혔기 때문에 뒤에 전준우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거든요. 오늘 3안타 경기 중이었고, 이 중견수 뜬공 때 김동규 선수가 3루 태그업을 하면서 2사 1삼루에 오늘 경기 3안타 중인 전준우 선수 타석으로 넘어갔는데, 여기서 전준우 선수가 진짜 결정적인 안타를 때려냅니다. 5구 타격해서 2타점 2루타 만들어내면서 4대2로 역전을 했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안 나왔으면 앞에 7회 말에 번트 실패가 굉장히 뼈아파지면서 좀 유강남 선수도 좀 마음적으로 데미지가 좀 있었을 것이고, 팀으로서도 사실 그때 좀 다른 걸 해봤다면 어떻을까라는 좀 또 아쉬움도 생기고 그렇게 안 좋았을 텐데, 결국은 이 7회 말에 찬스 무산을
이렇게 만회를 하면서 팀 전체가 또 좋은 흐름으로 갈 수가 있었고, 또 이어진 2-4-3, 2-4-2루에서 2루 대주라 김명성 선수가 들어갔고, 여기서 2점 리드를 잡긴 했지만은 사실은 2점은 또 불안한 스코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9회 초 한 번이 남았지만은 또 상대 타순이 9회 초가 쉽진 않았거든요. 9회 초 상대 타순이 3번, 4번 최영우, 5번 김성빈으로 이어졌으니까 또 쉽지 않았기 때문에 2점보다는 이제 한 점이 더 빼면 딱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딱 들었는데, 한태양 선수가 2구를 때려가지고 좌익수 뒤에 2루타 때려내면서 진짜 큼지막한 펜스 때린 타구 만들어내면서 5대2로 세기 점수를 만들어냈고, 이게 결과론적으로 9회 초에 또 한 점을 줬잖아요. 그래서 이 한 점이 5점째가 안 나왔으면은 9회 초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9회 초에 만약에 똑같이 4대2 상황에서 똑같이 전개가 됐으면 여기서 한 점 주고 한 점 차에 1-4-2루의 최용우 변우혁이잖아요. 굉장히 살이 떨렸을 거고, 사실 이렇게 되면은 최원준 선수네. 최원준 선수인데, 아무튼 이렇게 됐으면은 그 1-4-2루의 최원준 선수면 바로 사실은 이 1루가 비어있기 때문에 최원준 선수가 승부를 할 때 굉장히 머릿속이 복잡해졌을 건데, 2점 리드니까 바로 들어갔고, 또 최원준 선수가 초구에 때려가지고 아웃이 되면서 좀 한숨을 돌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5점째 만드는 한태양 선수의 타격이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또 느낍니다. 그래서 이 1년의 과정들, 그러니까 7회 말에 이 황금 찬스를 놓쳤지만은 이 좋은 흐름을 또 8회 초에 좋은 수비로 우리가 넘기고, 또 8회 말에 그 흐름을 받아가지고 또 전준우 선수가 역시 캡틴다운 활약을 보이면서 역전을 시켰고, 한태양 선수가 또 안정감 있는 점수까지 만들어주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대업이 되었다. 그래서 이 7회부터 8회까지의 또 9회 초 세이브 과정까지 굉장히 계산대로 착착착착 굴러갔고요. 그러니까 7민기, 8준용, 9원중으로 잘 굴러갔고, 타격도 7회에 미스가 있었지만은 8회에 계산대로 굴러가면서 그러니까 기대했던 바가 이루어지면서 야구가 굉장히 예쁘게 진행이 된 오늘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9회 초에 김원중 선수도 한 점을 주긴 했지만은 사실 그 선두 타자 오선우 선수가 이 투수 글러브 맞고 이제 굴절돼서 안타가 나왔는데, 이 상황에서도 사실 저는 이호준 선수가 이거를 뒤로 안 빠뜨린 게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을 보면은 투수 글러브를 맞고 굴절이 됐는데, 원래는 이 2루 베이스 쪽으로 가는 타구이기 때문에 이호준 선수가 몸이 이제 2루 쪽으로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달려가고 있다가 굴절되는 거 보고 이제 이쪽으로, 그러니까 3루 쪽으로 몸을 틀어가지고 잡아냈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찰나의 순간이고 이쪽으로 달려가는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방향을 트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몸이 워낙에 가볍고 민첩하다 보니까 바로 몸을 틀어가지고 도도도 가가지고 요거를 안정적으로 잡아내고, 또 굉장히 스텝을 빨리 밟으면서 이 송구까지 안정적으로 해줘가지고 사실은 던지기도 힘든 그런 타이밍이었는데 1루에서 또 비슷하게 송구를 했습니다. 물론 세이브 됐습니다만,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컸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호준 선수가 요거를 내야에서 못 잡고 뒤로 빠뜨렸으면 이게 또 2루타가 되는 것도 있잖아. 2루타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제가 이호준 선수 수비는 시즌 초부터 계속 칭찬을 많이 하지만 오늘도 이런 장면들에서 굉장히 이호준 선수의 수비가 너무너무 좋았다라고 좀 칭찬해주고 싶고, 아무튼 김은중 선수가 주자를 줬습니다만은 사실 저는 그 최영우 선수 잡고 김선민 선수 2루타를 맞았지만은 막 그렇게 불안하진 않았는 게, 뭐 이렇게 해도 어떻게든 세이브를 잡아내는 게 올 시즌 내내 지금 반복이 되고 있으니까, 물론 변희혁 선수한테 그 파울 홈런 나올 땐 굉장히 무섭긴 했습니다. 파울 홈런은 아니고 거의 담장 때리는 파울이 나왔을 땐 무섭긴 했는데, 어찌됐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크게 불안하진 않았고, 억수로 흔들리는 편안함을 보여주면서 시즌 27세이브 또 세이브 공동 1위로 등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벌써 27세이브고 이 페이스면은 커리어 하이가 35세이브인데 그 이상을 지금 할 수 있는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는 김원중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 7, 8, 9의 주요 상황을 한번 살펴봤고, 굉장히 야구를 맛있게 했다라고 총평을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7, 8, 9의 상황을 이어서 보면은요. 그리고 이어서 나균환 선수의 피칭부터 해가지고 전반적인 상황을 볼 텐데, 일단 나균환 선수가 6이닝 2실점 피홈런 1개 맞았지만은 2점 홈런이었고 4피안타 1보이는 6타의 3진 투구수 94개로 굉장히 좋은 피칭을 했고, 결과적으로 상대 에이스인 네이 선수하고 대등한 피칭을 했습니다. 네, 오히려 더 잘 던졌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진짜 나균환 선수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시즌 성적도 그렇지만 불펜으로 2경기를 한번 나오고 나서 그 뒤로는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즌 평균도 보면은 4.33 평균 자책을 기록을 하고 있고 97.2이닝을 소화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굉장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잘해주고 있는데 좀 승운이 없다 보니까 평가가 좀 절하되고 있는 느낌도 있긴 하지만, 그 불펜 2경기 나오고 6경기 끊어서 보면은
지금 표가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닝 소화한 거 보면 6이닝, 5.1이닝, 6이닝, 6.2이닝, 5이닝, 6이닝. 그러니까 선발 투수의 가장 큰 덕목이 일단 6이닝 이상을 소화해 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6경기 중에서 4경기를 6이닝을 소화했고 나머지 경기도 5이닝을 이상 채웠습니다. 그래서 선발로서 가장 중요한 거를 다 해내줬고 6경기에 35이닝을 던졌고 13자책을 내줬으니까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승운이 안 따르고 또 상대 에이스하고 계속 붙다 보니까 본인은 0승 2패고 팀은 2승 4패를 거두긴 했지만 이 당 선수의 이런 안정적인 모습이 팀에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많은 칭찬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작년에 좋지 않은 모습 이후에 본인이 진짜 절치부심을 하고 반성을 많이 하면서 올 시즌만큼은 진짜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진짜 큰 박수와 응원 이제는 보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나그남 선수가 너무너무 잘해주고 있다라는 칭찬을 좀 해주고 싶고 다음은 이제 좀 칭찬이 아니고 약간 아쉬운 얘기를 해야 되는데 황성민 선수가 어제는 참 잘했고 저도 경기도 경기인데 태도가 일단 굉장히 좋아가지고 어제 인터뷰에서 반성한 게 좋아서 좀 진짜 했는데 하루 만에 까먹었는가 오늘은 좀 경솔한 플레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타격에서는 사실 뭐 삼진 3개 먹는 거야 뭐 내일 선수한테 약할 수도 있고 그거는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부진이니까 이게 그냥 부진인데 2회 초에 수비는 조금 이제 안 좋은 얘기를 들을 만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 상황이 2회 초에 1대2 리드 상황이잖아요. 2대1로 리드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다이빙 캐치를 시도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기 초반이고 그냥 단타 처리를 하면 되는 상황인데 굳이 무리를 해가지고 이제 3루타를 만들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도전에서 흘리는 거를 감수할 상황이 있고 아닌 상황이 있는데 2회 초에 2대0 리드 잡고 홈런에 맞아가지고 2대1이 됐고 네, 노아웃에 이제 타자가 빠른 타자인 김원영 선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타 주고 그냥 침착하게 뒤에 또 처리를 하면 되거든요. 무사 1루 어차피 경기 초반이니까 뭐 크게 막 그렇게 도전을 할 이유가 없는데 물론 잡았으면은 진짜 좋은 수비였겠죠. 근데 이 빠트리면 3루타잖아요. 기본적으로 외야수가 빠트린다는 건 기본 2루타고 또 타자 주자가 김원영 선수니까 당연히 이제 3루 아니면 더 심하면 홈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은 이제 상황이 맞지 않는 도전을 했다. 그리고 또 본인도 사실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춤 안 거리고 바로 다이빙을 했으면 저기 닿았을 텐데 앞에서 주춤거리면서 이 글러브가 닿지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포켓에 들어갔다 빠진 것도 아니고 이제 앞에 바운드가 튀고 이제 됐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잘못된 판단이었고 그러니까 잡고 못 잡고 잡았으면 물론 뭐 결과로 덮였겠지만 뒤로 흘리는 걸 감수할 만큼의 어떤 상황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뒤로 흘리는 걸 감수할 만한 상황은 진짜 한 점 싸움 아니면 이거를 못 잡으면 경기가 완전히 넘어가는 상황. 그러니까 경기 후반에는 뭐 그런 시도를 할 수도 있고 특히 뭐 주자가 깔려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단타로 처리를 하면은 뭐 주자가 들어와가지고 결정적인 점수가 들어온다. 이런 상황에서는 만약에 뒤로 빠뜨려가지고 싹쓸이를 내주언정 그런 도전을 해볼만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가 8회나 9회인데 동점 상황이다. 근데 주자가 3루에 있다. 주자가 2루에 있다. 그러면 단타로 잡아도 어차피 점수가 들어오는 건 똑같고 그 한 점이 결정적인 점수니까 다이빙을 해서 잡을 확률이 요거 빠뜨릴 확률이 오면은 그럴 때는 도전을 해야 되는 건데 이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 초반이기 때문에 사실 단타를 주고 뒷타자들을 뭐 잡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도전하면 가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잘못된 판단이다. 아쉽다는 얘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어제는 참 잘해줬는데 한 경기만에 이런 면죄부를 스스로 좀 빼버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데 또 뒤에 장두성 선수가 더 수비를 또 잘해줬기 때문에 더 아쉬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온탕 냉탕으로 가고 있는데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성민 선수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어찌됐건 이 선수가 다른 선수가 못하는 플레이를 하는 선수임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물론 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플레이를 하긴 하지만 결국 이 선수는 어떻게 쓰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계산이 안 서는 선수잖아요. 근데 계산이 안 선다는 게 굉장히 불안정하기도 하지만은 반대로 거꾸로 봤을 때는 아무도 못하는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고 사실 그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자체가 너무나 다른 선수가 못하고 우리 팀이 막혔을 때 활로를 만드는 선수이기 때문에 저는 어제도 얘기했듯이 대체가 안 되는 선수고 굉장히 스페셜한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계산이 선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선수를 어떻게 활용을 하는 게 베스트일지는 감독님이나 또 코치님들이 생각을 하겠지만 진짜 참 재밌는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어찌됐건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굉장히 높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전체적으로 좀 돌아보면은 2회에 2점을 유관남 선수가 좋은 타격을 하면 점수를 냈고 근데 3회에 홈런 맞고 또 황성민 선수의 안 좋은 수비가 나오면서 바로 동점을 주고 그 뒤에는 소강 상태로 진행이 되다가 경기가 이제 이기게 되는 그런 경기였는데 일단 타석에서 타격이 10안타에 2번에 넣고 5점을 얻었습니다. 뭐 응집력이 좋았던 경기였고 확실히 이제 좀 타선이 좋아진 것은
고승민, 손호영, 윤동희 선수가 돌아오고 잘해주면서 타격이 좀 살아났는데 오늘 경기는 공교롭게도 이 세 명의 선수가 오늘 다 좀 쉬어가는 날이었습니다. 고승민이 1안타, 4타수 1안타, 손호영이 3타수 무안타, 윤동희가 4타수 무안타로 이렇게 못해줄 때 또 전준우 선수가 4안타를 때려주면서 이 후배들의 부진을 좀 잘 메꾸어줬고요. 그리고 종합적으로 보면 이 전준우 선수가 6번으로 내려와서 지금 치는 게 딱 밸런스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는 고승민, 손호영, 윤동희 이 선수들이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또 궁합이 딱 맞아 떨어질 수 있고 또 한태양 선수가 오늘 뭐 히트 때리면서 또 마지막에 좋은 타점까지 만들어주고 유관남 선수가 초반에 2루타 2타점 만들어내면서 또 좋은 전타격 만들어냈다고 해서 보면은 2, 3, 4, 5가 조금 쉬어가니까 오늘 1, 2, 3, 4, 5까지 오늘 2안타밖에 안 났거든요. 좀 쉬어가니까 반대로 6, 7, 8에서 굉장히 좋은 타격이 나왔다. 6, 7, 8에서 결국 팀의 10안타 중에 8안타가 나왔으니까요. 이렇게 좀 타격이 그래도 쉬어가는 선수들이 있으면 또 다른 선수들이 메꿔주고 이런 야구가 됐고 그래서 오늘 경기 굉장히 이쁘게 잘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경기인 것 같고 박승국 선수가 이번 주 잘 채워줬는데 오늘 타격에서 삼진을 2개 먹으면서 약간 또 박승국 선수의 베스트 기간인 일주일이 좀 지나갔나 싶어가지고 이호준 선수를 조금 이제 스타팅으로 기용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이렇고 유관훈 선수가 내일 선수한테 굉장히 대처를 잘해가지고 또 2안타 만들어냈고 지난 경기에서도 또 좋은 안타를 만들어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유관훈 선수가 8번으로 들어가니까 확실히 지금 잘 맞고 있고 되게 좋은 게 한태양 선수가 잘해주면서 또 유관훈 선수가 8번에서 편하게 자기 타격을 할 수 있는 것 이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투수 쪽에서는 굉장히 예쁘게 딱 구성이 될 수가 있었죠. 나균환이 6이닝, 홍민기 1이닝, 최준용 1이닝, 김원중 1이닝 이렇게 던지면서 딱 어제 제가 생각을 했던 이 정철원 선수가 무리를 했지만은 4명 중에 1명만 쓰고 3명을 아껴놓은 덕분에 이런 아름다운 바통 터치가 딱 이루어질 수가 있었다는 거 굉장히 좋았고 이번 주 이제 불펜 일시를 보면은 보시는 바와 같은데요. 뭐 3연투도 있고 네, 근데 그래도 일단 최준용, 김원중 선수를 연투로 안 시키고 이렇게 던지고 쉬고 던지고 쉬고 던지고 이런 패턴으로 그래도 관리가 잘 된 것 같고 그러니까 홍빈기 선수가 오늘 이번 주에 6경기 중에 4경기 나왔는데 물론 6경기 중에 3경기만 나왔으면 더 좋았겠긴 하지만은 그래도 뭐 없는 살림에서 최대한의 좀 이상적인 운영을 했다라는 생각이고 결국은 선발들이 길게 가주니까 그래도 좀 숨통이 트인 느낌입니다. 그리고 우리 팀이 선발이 약하다고 얘기하기에는 후반기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에는 박세웅 선수가 살아나면서 다들 이제 잘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괜찮은 운영이 되고 있고 다만 이제 더 좀 욕심을 부려본다면 결국 심재민, 윤성빈 선수가 조금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본인의 기량을 끌어올린다면은 훨씬 더 불펜에 많은 숨통이 트일 테고 만약에 심재민 선수가 그것이 좀 어렵다면 또 2군의 다른 선수들이 조금 더 많은 이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인데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팀이 일단 5연승을 했고 5연승을 하는 와중에도 굉장히 잘 나눠 썼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했던 바가 굉장히 있었는데 그래도 그런 우려했던 바까지는 잘 안 가고 잘 운영이 된 것 같고 그게 된 거에는 선발들이 굉장히 기능이 잘 채워줬다는 게 참으로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는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고 사실 이번 주 5연승을 기대를 하지는 못했는데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서 굉장히 마음이 기쁘고요. 다음 주가 또 일정이 괜찮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다음 주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는 화수목은 사직 NC전이고 금토일은 고척 키움전인데 두 팀이 또 9위 10위에 머물고 있는 팀들이라서 상대적으로 좀 부담이 덜하긴 한데 또 히어로즈는 우리한테 제때 쉬운 팀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쉬운 팀이랑은 없습니다. 다만 조금은 부담이 덜하다 정도이고 그리고 또 사직에서 하고 또 시원한 고척으로 가니까 일정이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선발 매치업이 NC전은 일단 예측되는 거는 화요일 박세웅 드로건, 수요일 간보아대 목시훈, 목요일 데이비스 내준혁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수목은 확실히 선발 무게감에서 우리가 좀 앞서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세웅 선수도 지금 좋기 때문에 밀릴 게 없다. 그래서 또 홈에서 계속 이어서 하니까요.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지고 또 좋은 경기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저는 이제 목요일에 직관을 하게 됩니다. 이때 또 승리를 했으면 좋겠고 금토일은 고척 키움전인데 시원하게 또 좋은 경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재밌는 좀 징크스가 있는 게 올 시즌 올드 유니폼이 있고 9전을 했는데 8승 1패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 진 것도 이 대구 원정길에서 김진욱 선수 선발로 나와가지고 이때 많이 두드려 맞고 3대10으로 진 경기였는데 굉장히 승률이 좋아서 좀 행운이 또 깃드는 이런 징크스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튼
근데 저는 올드 이 스트라이프가 굉장히 이 줄 간격을 좀 줄였잖아요. 원래 그 티셔츠 스타일보다. 근데 그게 굉장히 잘 줄인 것 같아서 굉장히 잘 만든 유니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줄무늬에 대한 어떤 그런 낭만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글씨 폰트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유행은 돌고 돈다고 사실은 그렇게 막 이쁘다는 생각이 또 못 들었던 유니폼 중에 한 개인데 조금 리뉴얼 하니까 굉장히 이뻐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까지이고 또 다음 주도 좋은 경기를 같이 보기를 기원을 하면서 이제 또 클로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번 주로 마무리하면서 굉장히 기분 좋게 5연승으로 마무리해서 너무나 좋고 일요일의 승리는 화요일까지 기분이 좋게 보장이 되기 때문에 아름다운 또 월요일과 또 화요일 일과를 보낼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일단 오늘은 제가 특별히 좀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은 구독자님이 계신데 제가 입고 있는 요 하키티를 제가 표를 못 구해가지고 포기를 했는데요. 월요일 라이브 방송할 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얘기가 나왔는데 구독자님께서 그 선물을 해주시겠다고 하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한데 이게 또 구하기가 힘든 옷이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그냥 라이브 방송 때 그냥 기분 삼아서 말씀하신 건가 싶어서 제가 따로 뭔가 연락을 안 취했거든요. 근데 오늘 또 DM이 따로 오셔가지고 선물해 주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사직구장에 불이 나게 내려가가지고 이제 받아왔는데 일단 우리 이렇게 귀한 이 선물해 주시고 또 꼬부기 짝짝이 가지고 이렇게 또 선물해 주신 우리 홉저그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로 너무 잘 입겠습니다. 진짜 너무 이쁘고 너무 마음에 들고 또 사이즈도 뭐 110 네,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짜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뭐라 더 말하지 못해주는 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것도 이 꼬부기 짝짝이도 귀엽게 잘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홉저그님을 기다리면서 최동원 동상 쪽에서 또 만난 구독자님이 계셨는데 닉네임을 제가 여쭤봤는데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또 이런저런 얘기 해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좋은 피드백도 해주셔가지고 또 귀한 말씀 또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들어가지고 사실 좀 당황을 해가지고 제 표정 관리가 좀 안 된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또 마음 써주시고 또 좋은 조언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채널이 제가 좀 커지기 시작하면서 확실히 조금 앞에 작을 때하고는 좀 달라진 부분이 조금씩 이제 저도 느끼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저도 제 주관도 있고 그렇게 하겠지만 또 보시는 분들의 좀 마음도 중요하니까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을 해가지고 또 기분 좋은 방송 되시면 저도 좀 더 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또 아는 척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좋은 피드백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린다 말씀드리면서 이번 주도 마무리를 해보고요. 또 약간 자랑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요준 선수를 2호 마이보이로 지정을 하면서 그러니까 1호 마이보이가 한태양 선수고 2호 마이보이가 지금 이호준 선수인데 제가 그 하키티 받으러 내려갔다가 역시나 습관처럼 유니폼 샵에 들렸는데 제가 늘 생각이 좀 하고 있었잖아요. 그 올드 블랙하고 이호준 선수 마킹 사야지 하고 있었는데 그 유니폼 샵에 사이즈도 없고 이호준 선수 마킹지가 없어가지고 미루고 있다가 그냥 가봤는데 오늘 마침 사이즈도 제가 110 아닌 105인데 이렇게 105 사이즈가 있었고요. 잘 안 보이네. 네, 이렇게 105 사이즈가 마침 있어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했거든요. 살까 말까? 근데 약간 지금 7월 말이잖아요. 제가 또 카드 실적이 있어가지고 8월로 넘길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아닌데 근데 사이즈가 또 없어지면 어떡하나? 왜냐면은 또 다음 주 주중이 홈 경기라서 사이즈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기로 했고 또 그 여쭤보니까 마침 또 이호준 선수 마킹지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지금 사야 된다. 왜냐면 이게 뜸들이다가 물량이 없을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호준 선수 마킹지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시원하게 샀고 또 그 재난지원금이 아니죠. 그 민생회복 지원금, 민생회복 쿠폰이죠. 정식 명칭이. 네, 그게 또 놀랍게도 유니폼샵에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부 카드만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신한카드로 받았고 신한카드는 그게 적용이 돼가지고 뭐 실적은 못 채우지만 그래도 뭐 또 써야 되는 돈이기도 하니까요. 뭐 겸사겸사 해가지고 샀는데 이게 마킹을 제가 바로 못 붙인 게 그 경기하는 날에 사면은 유니폼 샵에서 바로 붙여주는 게 아니고 그 마킹 스테이션에서 붙여주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아쉬운 게 마킹이 붙는 과정을 볼 수가 없다는 거. 그리고 또 기다리는 분들이 제법 있어가지고 제가 좀 고민을 하다가 그냥 기다리고 붙일까 생각을 하다가 근데 또 마킹 붙이는 게 사실 바로 보는 게 좀 기분이 좋기도 하고요. 또 그거를 또 쇼츠로 찍어서 올리는 것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기다렸다가 다음 주에 유니폼 샵에서 바로 찍을 수 있을 때 마킹 붙이려고 일부러 바로 붙이진 않고 지금 남겨놨는데 어차피 뭐 야구장이야 저는 지척이니까 가가지고 붙이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붙이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기분이 굉장히 좋은 하루고 너무나 감사한 하루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이런 또 기분 좋은 상태로 또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고 유니폼을 제가 굉장히 많이 사고 있는데 이러저러으면 작년에 떨이할 때 많이 사놓을 걸 하지만 그때는 이럴 줄 몰랐으니까요. 야구를 이렇게 잘할지도 몰랐고 그리고 챙겨주고 싶은 선수들이 너무 많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제가 이제 올해 나온 거 중에 없는 게 제가 프로페셔널은 잘 안 삽니다. 거의 어센틱 사고 올드 블랙 같은 경우에 레플리카를 사는데 이게 구멍 숭숭 시원하기도 하고 이거는 별로 뭐라고 해야 되지? 그 크게 티가 안 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레플리카인데 별로 막 그 등급에 따른 느낌 차이가 심하지 않아 가지고 레플리카로 구매를 했는데요. 아무튼 이제 남은 게 올해 바다 유니폼이 제가 남았고 또 안 산 게 뭐가 있지? 그러니까 피카츄 그 시리즈는 제가 원래 잘 안 사는 거고 저하고 잘 안 어울리기 때문에 바다 25년 거 남았는데 걔도 상황 보고 뭔가 살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일단 그런데 일단 다음 주 또 직관 가고 또 그 치치 이벤트 또 어제 방송 보시고 또 남겨주신 분들이 좀 계셨는데 또 추가로 오늘 보신 분들은 또 이벤트 게시물에 있으니까요. 또 해주시면은 목요일 직관 날에 제가 또 나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 주 너무 좋게 진행해서 너무 기분이 좋고 또 7월이 마무리되고 8월로 넘어가게 되는데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또 더위와 함께 또 건강하게 야구를 즐길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익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였고요. 재미있게 보고 들으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원투지 승리를 위한 전진 롯데 자이언츠.